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에 감사드린다. 대한민국의 방산무기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를 알아보자. 폴란드에 이어 KF-21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는 인도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인도와 중국은 수십 년간 국경 분쟁을 겪어왔다. 군사적 긴장이 끊이지 않는 대표적인 갈등 국가로 평가받는다. 1962년 히말라야 지역을 둘러싼 전면전 이후에도 충돌이 이어졌다. 최근까지도 간헐적인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국은 군사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적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도는 노후화된 러시아산 전투기를 대체해야 한다. 이-21 수호의 계열 전투기 약 300대가 문제다. 현재 운용 중인 러시아산 전투기는 고장이 잦다. 수리도 어렵고 부품 공급마저 거의 끊긴 상태로 전해진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기 수출에 손을 놓았다. 이로 인해 인도 공군의 전력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4세대 이상의 다목적 전투기 도입을 언급했다. 지상과 공중 공격이 모두 가능한 기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전투기가 바로 한국의 KF-21 보라매다. 인도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수주 경쟁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인도가 공군력을 빠르게 강화하려는 이유는 중국의 군사적 도발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인도를 향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청두 인근 중국 공군 기지의 전투기 수량은 인도를 압도한다. 이러한 불균형이 인도의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국경 지역에서 중국과 인도 간 무력 충돌이 재발했다. 이로 인해 인도의 전투기 도입 계획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인도 공군은 아파치 헬기 36대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전투기가 필요하다. 적의 위협에 맞설 기체가 절실한 상황이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언급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체가 한국에 있다. KF-21이 그 주인공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도의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이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한다. 이 전투기가 인도 공군의 최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방산 분석기관 틸룹은 KF-21의 미래를 낙관했다. 2026년 전력화 이후 25년간 3,000대 이상 수요가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인도 공군 참모총장은 국산 전투기의 성능을 강조했다. 외산 기기를 능가하는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적의 위협을 막지 못하면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이 발언 이후 KF-21이 다시 조명을 받았다. 국내 군사 전문가들도 KF-21의 틈새 시장 공략을 긍정적으로 본다. 해외 수출 물량이 300에서 40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은 10년 만에 TO-10과 FA-50을 200대 이상 수출했다. 세계 군용기 시장에서 입지를 굳혔다. 인도 정부도 한국 항공전력의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과의 군사 균형을 위해 KF-21 개발을 예의주시한다. 흥미롭게도 중국 역시 KF-21의 개발 동향을 살피고 있다. 인도가 한국산 전투기를 도입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KF-21은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비행시험에 성공했다. 현재 양산을 위한 최종 서류 작업만 남아있다. 중국 언론은 인도의 KF-21 도입 가능성을 연일 보도한다. 그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도 육군 참모총장의 방한 이후 관심이 집중되었다. 전투기 도입 여부에 대한 공식 발표는 아직 없다. 한국과 인도 간 협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그런데 중국 언론이 먼저 도입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한국산 무기의 국경 배치를 우려하는 신호다. 인도 언론도 KF-21을 실용적 옵션으로 강조한다. 인도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지지한다. 단순 무기 구매를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한다. 대한민국의 방산 무기 수출이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한국산 전투기와 자주포가 우수한 성능으로 주목받는다. 인도 언론은 한국 방산 수출의 증가를 조명한다. 반면 중국의 무기 수출은 줄어들고 있다고 비교한다. K9 자주포는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그 영향력을 누구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만약 국경 지역에 K9과 KF-21이 배치된다면 중국도 간과할 수 없다. 강력한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인도 국방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산 무기를 우선시한다. 언론 보도를 통해 도입 검토가 확인되었다. 인도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은 잠시 중단되었다.
KF-21이 2026년 실전에 등장하면 결정할 전략이다. 인도는 신뢰성 있는 무기를 원한다. K9처럼 유지보수와 성능 개선이 가능한 기체를 선호한다. 폴란드와 말레이시아가 한국산 무기를 도입했다. 인도도 이에 자극받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의 K9 수출 성공을 주목한다. 방산 산업 전반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인도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전투기 도입 사업이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KF-21 수출은 동남아시아와 중남미를 주요 시장으로 본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KF-21에는 미국산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 수출 시 미국의 승인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인도는 아파치 헬기를 운용 중이다. 쿼드 가입으로 미국과의 협력이 긴밀해 반대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중국 매체의 분석은 비현실적이지 않다. KF-21의 향후 행보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KF-21은 대한민국 최초의 차세대 전투기다.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다. 양산이 시작되면 수출 계약이 빠르게 체결될 전망이다. 인도와의 긍정적인 소식이 곧 들릴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의 방산 무기는 세계에서 인정받는다. 다양한 국가들이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KF-21은 우수한 성능과 경제성을 갖췄다. 국제 무기 시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장비 국산화가 수출의 핵심이다. KF-21 엔진에 대한 궁금증이 크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엔진 국산화 보고서를 공개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F414 엔진을 5년 내 국산 엔진으로 대체한다.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개발이 목표다. KF-21 부품의 국산화는 상당히 진전되었다. 엔진 개발 상황은 그동안 명확히 공유되지 않았다. 이제 엔진 부품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력이 세계에 입증되었다. 항공기술 강대국으로의 도약이 가시화되었다. 엔진 국산화 성과가 주목받고 있다. KF-21 실전 배치를 위한 조립이 진행 중이다. 노후화된 전투기 교체가 목표다. 초고난도 기술인 엔진 국산화 로드맵이 공개되었다. 세계적인 항공기술 강대국으로의 도약을 꿈꾼다. F414 엔진은 15,000파운드급 추력을 제공한다. F터버너 사용 시 22,000파운드까지 가능하다. KF-21은 쌍발 엔진 기체다. 두 개의 엔진으로 높은 추력과 안전성을 확보했다. 개발 당시 단발 엔진 설계도 고민되었다. F-35가 단발 엔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결국 쌍발 엔진을 선택했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안전성과 성능을 우선시했다. 이 결정이 엔진 국산화에 박차를 가했다. 단발 엔진이었다면 개발이 지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단발 엔진은 무장 탑재 공간이 넓다. 하지만 KF-21은 4.5세대 설계로 충분한 무장을 갖췄다. 엔진 국산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미국산 엔진의 신뢰성을 이유로 든다. 성능과 가성비가 검증되지 않은 국산 엔진을 우려한다.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저바이패스 엔진은 조종사 안전과 직결된다. 반복된 시험으로 신뢰성을 입증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KF-21을 직접 개발했다. 무기 종속국에서 독립국으로의 전환을 준비한다. 반대파는 터보 엔진 개발이 어렵다고 본다. 미국산 엔진이 더 안정적이라고 주장한다. F414 엔진은 세계적으로 신뢰받는다. 동맹국 대부분이 미국산 엔진을 사용한다. 유로파이터의 EJ200은 자체 개발 엔진이다. 하지만 짧은 수명과 높은 유지비로 비판받는다. 프랑스 라팔은 국산 엔진을 선택했다. 미래 수출과 장기 이익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눈앞의 상황만 보면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했어야 한다. 하지만 KF-21은 독립을 위한 도전이었다. 반대파를 따랐다면 종속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국산 엔진 개발은 정당한 도전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터빈 블레이드 기술은 세계 5위권이다. 국산 엔진 개발이 불가능하지 않다. 한화에어로가 엔진 국산화를 주도한다. 국내 업체들과 협력해 부품을 제작한다. 터빈 블레이드 신소재 개발에 집중한다. 연구 성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다. 램제트 기술과 5,500파운드급 드론 엔진을 시작으로 했다. 15,000파운드급 엔진을 목표로 한다. F터버너 사용 시 22,000파운드급이 가능하다. 추력을 높인 18,000파운드급 계획도 있다. KF-21의 최종 목표는 6세대 전투기다.
유무인 복합체 운용을 염두에 두었다. 고온을 견디는 신소재 개발이 핵심이다. 1300도까지 버티는 소재가 개발되었다. 최근 1400도까지 견디는 연구가 마무리 단계다. 첨단 제조업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터빈 블레이드와 램제트 기술을 확보했다. 제트 엔진 핵심 기술 습득에 성공했다. KF-21 위 모든 분야를 국산화한다. 엔진 국산화가 가장 큰 도전 과제다. 성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다. 군사무기 개발의 미래가 밝다. 비난보다 연구진을 응원해야 한다. 엔진 국산화 성공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좋은 소식을 받아보자.